네, 안녕하세요. 자, 댓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다른 기능을 꽤 오래전에 이제 다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댓글 기능이 좀 빠져 있어서 네, 추가로 진행을 하는 점, 네, 어, 고려해 주시고요. 그 뭐 제 스프링 부트를 보셨으면은 댓글 기능은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또 그 DB 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처리를 할 때는 네, 댓글은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에서 댓글을 쓰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 JSP를 열고 자, 디테일 JSP에서 댓글 작성하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게시글 목록 수정 삭제 버튼 다음에 자, div를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다가 댓글 작성하는 그 인풋 태그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은 어, HTML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작업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텍스트처럼 다 써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어, 강의 들으실 때는 최대한 그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네, 추천합니다. 자, 이제 코드 설명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작성자와 내용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폼 태그는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여기서 폼을 작성해서 곧바로 댓글 입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이작스를 이용해서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왜냐면은 이 댓글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는 보통은 뭐 화면에 어떤 주소 바뀜이나 뭐 화면에 어떤 세로 고침 같은 그런 효과가 없이 그냥 댓글을 작성하면 곧바로 그 밑에 댓글 작성된 그 목록이 보여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비동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 비동기 방식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뭐 에이작스 또는 뭐 악시오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네, 에이작스로 댓글 작성하는 부분을 네,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폼 태그는 필요 없고 그냥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인풋 태그가 두 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어, 그 버튼이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작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코멘트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끔 네,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작성자 내용은 각각 ID 값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성된 값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오려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코멘트 라이트 네, 함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라이트 함수. 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봇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세 줄은 자, 요거는 작성자 값을 가져오는 네, 그 돔 API를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내용을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댓글 작성을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이냐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게시글에 대한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게시글의 번호를 그 모델에 담아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JSP에서는 요 값을 접근하는 게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시글의 ID 값을 네,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 싱글 쿼터로 묶어야 좀 제대로 그 스트링 값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보는 요 세 가지 정보입니다. 작성자와 내용과 게시글 번호. 네. 댓글 번호는 DB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댓글 번호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 값을 AJAX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또 보내줘야 됩니다. 자, AJAX를 사용하기 위해선 네, 우린 jQuery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상단 헤드에다가 그 jQuery를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구글링 해가지고 jQuery CDN 주소, 네, jQuery CDN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GitHub에 있는 요 코드만 가져다가 네, 복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네, AJAX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JAX를 이용해서 어, 이제 보내야 돼요. AJAX를 이용해서 에이작스에 대해서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 제 영상 제속 목록 중에서 그 에이작스와 관련된 간단한 소개 영상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에이작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작스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에다가 비동기 요청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먼저 언급해야 되는 거 타입. 어, 타입은 이제 HTTP 리퀘스트 메서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자, 주소는 코멘트에 save라는 주소로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여기 가져온 요 세 가지 변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 라이터 이렇게 이게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밸류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좀 헷갈릴까 봐 예, 요거를 요렇게 요게 요로 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키. 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요 키들이 또 이제 이따가 DTO를 정의할 텐데 그 DTO에 작성한 필드랑 일치해야만 네,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키값과 DTO의 필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네, 참고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 쉼표 하나 더 붙이고 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줍니다. 제이슨. 자, 그랬을 때 석세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받아올 건데 네, 그거를 지금은 일단 콘솔 로그로 먼저 일단 요렇게만 좀 적어 놓을게요. 요렇게만 적어 놓고 네, 하나씩 이제 만들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콘솔로그로 확인용으로 뭐 이제 문제가 있다면 요 콘솔 로그가 이제 보여질 거고요. 문제없이 응답이 제대로 왔다면 이제 요 부분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작성한.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화면을 구성해 주시고요. 그 요런 거 에이작스 같은 거 쓰실 때는 여기 시작되는 괄호가 이제 소괄호가 열리고 중괄호가 열립니다. 그래서 소괄호가 여기서 닫히는 거고요. 그다음 중괄호가 여기서 열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타입 쓰고 쉼표, URL 쓰고 쉼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라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또 데이터가 끝나면 쉼표, 데이터 타입 쉼표.
석세스, 그 다음에 그 석세스 성공했을 때 뭐 그 처리할 함수 정의하고 또 중괄호 닫고 쉼표. 그 다음에 뭐 에러, 응답이 정상 응답이 아니라 뭐 문제가 있는 응답이 왔을 때 또 처리할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될 게 없기 때문에 쉼표는 굳이 붙여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도 또 많은 실수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데이터 대신에 데이트라고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혹시나 문제 있으면 좀 그냥 복붙을 먼저 해보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공부하시면서 또 바꿔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